네, 그럼 마켓세븐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요 이슈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LG전자가 12년 만에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는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체질 개선을 이뤄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효성 TNC의 주당 5만 원의 현금 배당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9.3%고요. 2020년 주당 배당금이 5천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0배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첫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선주 과연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건지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다라는 기사가 어제 이제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이 업황 자체가 지금 뭐 호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주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조선주는 보통 우리가 배를 수주를 하면 대형선의 경우에는 2.5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 2020년 4월부터 우리 조선소의 수주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3년치 물량을 다 확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산조선소를 재오픈을 한다는 것으로 일단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대형주 말씀드렸는데 군산조선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25만 톤급 선박 4척을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대형선 위주의 조선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선 위주의 수주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수주 물량을 해내기 위해서 이 재오픈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듯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실패했습니다. 네. 만약 합병을 했었다면 뭐 여러 가지 물량을 조절해 줄 텐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현대군산조선소를 오픈한 것 같고요. 뭐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오픈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3년치 수주 물량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 그때쯤 하면 물량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다시 오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 적 리스크 속에 이 LNG선에 대한 수혜까지 더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조선업계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 조선주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변수 하나가 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조선주는 주로 오르는 상향 곡선을 가리는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고 직접적인 원인은 LNG 선언 때문인데 이제 조선 배가 크게 보면 LNG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선 3사가 가장 강한 부분이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LNG선의 거의 90% 가까이를 다 우리 조선사가 수주를 해오기 때문에 LNG선이 워낙 강한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 전역에서 LNG의 40%를 러시아산을 쓰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는 보통 전 세계 전력가스의 한 16.4%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LNG가 막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거죠. 특히 독일에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독일의 노스트 스트림 2라는 LNG선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제 제재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의 많은 양의 LNG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공급받느냐? LNG 선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산 LNG를 배에 실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G선이 필요하겠네. LNG선을 만드는 조선주가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어제의 호재는 바로 EU 때문에 LNG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좀 압도적인 강자의 면모도 있고 뭐 이래저래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에 대한 수요는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수주를 보면 작년에 75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네. 렌즈선만 작년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냐면 LNG선을 가장 많이 수주한 게 65척 2017년도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실타설 수출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수주한 거고 또 하나 문제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쓰는 게 친환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LNG 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조선업계는 호재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악재는 딱히 없고? 악재가 있죠. 악재 있어요? 네. 원자재 값이죠. 네, 원자재 값이죠. 작년에도 후판 가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작년 실적은 왜 이렇게 안 좋지? 예, 근데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수주를 하면 그게 배가 완성되는데 2.5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보통 계약금을 받긴 하지만 완성을 해서 납품을 해야만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실적은 실제로 2년이나 3년 후에 매출이 발생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수주 지금 뭐 뉴스가 나와도 실적에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건 이제 2년 뒤다. 2년 이런 뒤라 봐야 얘기니까. 되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후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은 네. 지금 올해만 해도요. 후판 가격이 지금 뭐 톤당 90달러 하는 게 138달러까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조선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거를 충당금으로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작년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많은 곳을 보면 충당금이 상당할 겁니다. 그 충당금이 이익을 깎아먹거든요. 근데 수주는 많이 했는데 매출이 오르는데 이익이 적자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메꾸는데 다행스러운 건 네. 2021년에 올해 오를 그 후판 가격의 충당금을 거의 다 메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 적자지만 아마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 흑자 곡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조선주들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박스권일 거고 하반기에는 오를 거다 보는데 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스권일 때는 그 사이클이니까 수주하고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조선사가 좋아요. 어디냐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주를 주로 만드는 곳이에요. 특히 컨테이너선과 이런 것들 만드는 곳인데 현재 컨테이너가 상하이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의 수주가 빨리 매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박스권일 때는 이런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좋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그 배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이나 삼중공업 같이 LNG선이 이제 그때 연결될 거니까 하반기에는 대형 조선을 만드는 곳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주들을 투자할 때는 뭐 발주 시기 뭐 이런 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좀 꼼꼼하게 따지는 그렇습니다. 것도 필요한가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번 1월 달만 해도 벌써 예상이 보통 20%, 올 전체의 발주의 한 20% 수주인데 20%를 넘었거든요. 네. 수주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받는 수주는 2024년에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시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수익성이죠. 이제 원자재 값을 가만히 봐야 되는데 원자재를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유가는 조선주에게 유리하다. 유가는 무조건 유리하다. 근데 지금 전체적 원자재 값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도 같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선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네. 반면에 원재료인 후판 가격, 특히 철광석과 유연탄 같은 쪽은 조선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런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후판 가격이나 원재료 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충당금은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보면 수주 이후에 수주가 잘 됐다 그러면 한 1년쯤 후에 진입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아, 그래요? 조선주는 생각보다 좀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섹터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종목 얘기가 될 텐데 바로 이 LG전자입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접는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또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네. 22일 날 오후에 공시를 했죠. 네. 그 태양광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LG전자 내에 어느 사업부 있냐면 BS 사업본부에 있습니다. BS 사업본부. 지난해 매출이 한 6조 9천하고 영업이익이 1,400억 꽤 괜찮았는데 왜 접느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LG전자가 태양광의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양광의 원재료가 되는 패널에 대한 자회사나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LG전자는 불행히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재는 규모의 경제가 정도 돼야만이 원재료 값이 오르더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LG전자는 태양광은 마켓 셰어가 1.6%밖에 되지 않고 원재료인 패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차라리 이 사업을 빼버리고 좀 실리 위주의 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LG전자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딱 그 포인트를 들으니까 MC 사업부도 그렇고 태양광 패널 사업도 그렇고 네. 최근에 LG그룹이 뭔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 LG전자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나 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사업은 아마 이번에도 이 사업부를 빼서 자동차 전장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설에는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도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까 나올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키워서 물적 분할했듯이 전장 사업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그나 트레인 같은 걸 인수를 한 거 보면 자동차 사업은 LG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동차 사업은 완성차를 보통 우리가 티어 1이라 그러고 모비스 같은 모듈 사업을 하는 곳을 티어 2라 그러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하더라도 한 티어 3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티어 2에 대한 포지셔닝을 확보를 해야만이 티어 1과의 협상력이 커져서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그나를 인수한 것은 티어 2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를 확보해서 마그나를 인수해서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 이후에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 형보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태양광 패널을 정리하고 MC 사업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조조정을 한 이유도 돈 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 우선시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사업부를 하고 나서 LG전자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이틀 전에 LG전자가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추진은 B2B 방식으로 전장 사업이나 B2B 방식으로 가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AI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로 지원한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의 전체적인 전략은 B2B 사업으로의 빠른 전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업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애플의 전기차나 차가 나온다면 LG전자가 그에 대한 파트너사로의 협상 전략 카드로 계속 키우고 있는 것도 하나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셨네요. 오늘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서 LG는 돈 안 되는 거는 다 접고 있다 이 멘트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지금 LG가 집중하고 있는 게 전장 부품이랑 이제 로봇인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산업인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처럼 기업이 이와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면 항상 이익 증가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구광무 회장 체제로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화두는 실리 위주의 경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안 된 거 빨리 버리자. 네. 그리고 우리 집중할 수 있고 성장性높은 것에 집중을 하자는 진리 위주의 경영이 분명히 나타난 것 같고 그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MG사업부의 핸드폰 사업부를 빨리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번 태양광도 그런 맥락에서 빨리 접은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물 사업도 빨리 접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부를 굉장히 빨리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에 매진할 것이냐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있는 가전의 매출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는 만족을 못할 거예요. 가전 세계 1위를 했지만 하드웨어 그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붙이면 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가고 네. 그리고 B2B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과 로봇 사업 같은 걸 만들어서 B2B로 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수한 기업들을 보면 B2C보다는 B2B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한 기업들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과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전자의 네.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주가라는 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과연 저 사업들이 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MC 사업본부의 그 사업을 접은 것들에 대한 영업이익 곡선이 올해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렇다면 문제는 관건은 저는 VS 사업본부라 봅니다. VS 사업본부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주는가가 가장 큰 LG전자의 주가를 보는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부족 사업 때문에 이 VS 사업본부가 약간 차질을 벌이고 있어요. 자동 완성차가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을 만들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이 높은 고급차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차들이. 그럼 수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후방 업체들은 어차피 대수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VS사업본부가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그 VS사업본부는 반도체 수요곡선을 꼭 봐야 되고 반도체 수요곡선이 풀리면 자동차도 좋아지겠지만 동시에 VS사업본부도 좋아지면 LG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그 뒤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에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LG전자의 주가 가치는 어느 선이에요? 네. 현재 목표 주가는 약 18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적정선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주가를 지키려면 저는 반도체의 수급 현상이 반드시 풀려야 되고 네. 그리고 VS사업본부가 영업이익 곡선이 조금 빠르게 회복되면 이 정도 주가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LG전자를 딱 표현하는 단어가 선택과 집중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이슈로 LG전자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